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 조윤섭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8기 전반기 2년 동안 강북 발전과 대민 봉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후반기 들어와 첫 구정 질문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강북 발전과 대민 봉사가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답변에 정확성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6월 초순경 본 의원이 이사장께 민원 관련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용은 솔밭공원 뒤 서원 그린 아파트 담벼락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신설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치를 안 했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모든 게 이상 없다고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비치셨습니다. 근데 왜 설치를 안 했죠? 네, 구청의 주무과인 주차관리과에서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다음에 또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자라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본 의원한테 이렇다 저렇다 왜 설명을 하나도 안 해주신 거죠? 죄송합니다. 저는 구청에서 그 부분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사장, 네. 이사장께서 지금 자꾸 말을 이렇게 이사장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가시는데 본 의원한테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그 이후에 민주당 의원님하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현장 방문 후에 안 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무시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죠? 저희가 설명을 해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강북구 의회를 우습게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라서 우습게 하는 겁니까?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274회 임시회 후반기 구정 업무 보고 때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 관련 요금 결제할 때 하이패스 관련 질문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지금 석 달이, 세 달이 다 돼갑니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 한마디 없죠? 이것도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무시하고 국민의힘 의원을 무시하고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바쁘세요? 죄송합니다. 그 어떤 기술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그게 90일 가까이 걸립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은평구에 있다고 내가 답까지 드렸는데 저희 시스템하고 이제 연결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쓰다 달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의 대표니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진행되는 어떤 중간중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께서 취임 이후 공단에서 발생한 소송, 진정 등과 관련하여 공단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기지출된 경비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계약은 하였지만 지출하지 않았고 진행 중인 내용은 빠진 걸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 수임료 외에 공단이 패소함으로써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은 얼마인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해주시겠죠?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 라등급을 받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사실은 그 강북구 공단은 강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사실은 행안부에서 라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이사장으로서 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좀 자료를 좀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안부가 그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그거는 정량평가가 있고요,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저희 정량평가는 92.25로 2024년 7월 17일 날 나등급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8월에 고객 만족도 점수 87.13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정량평가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고,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정성평가가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81.72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경영평가는 87.02점으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5월 8일 날 BTV 언론 보도에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나와서 이런 부분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반론 보도까지 한 이런 상태인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보도까지 다 제출하고, 그런 가운데서 최종적으로는 고객 만족도 조사 부정행위에 대한 이런 언론 보도 이후에 지방공기업 평가 정책위원회에서 그 등급 조정을 해서 라등급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월 3일 날 저희가 이제 이의 제기를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요. 9월 13일 날 공문으로 실질적으로 그 정성평가 플러스 등급 하향에 대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지방공기업 평가 편람 2024년도에는 이런 어떤 부분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를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구민의 어떤 그런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저희 공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BTV 언론 보도가 5월 8일 날 나온 이후에 그 정량평가가 나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정량평가는 결과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미 고객 만족도 점수가 87.13이라는 점수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 보도 이사장 설명 아직 멀었습니까? 다 됐습니다. 예. 이렇든 저렇든 결과가 말해주는 겁니다. 제 이사장께서 처음에 여기 취임하실 때 포부를 밝히신 게 있습니다. 1년 안에 서울시 넘버원이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넘버 꼴찌로 퇴행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겠습니까?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항상 여기서 지적당하듯이 저희 공단 26년 되는 동안에 오래된 어떤 그런 관행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것도 뭐 요즘 공단 시끄러운 거 압니다. 그것도 이사장께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자꾸.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총체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도 이사장께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구청이나 의회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각종 소송, 노무 관련 진정, 노사 갈등, 경영평가 등 많은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이사장께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라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도시관리공단은 변화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변화는 사실 그 낡은 것을 먼저 멈추고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움은 우리 공단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관행적 어떤 악습 이런 부분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서 그 제가 스스로 처음에 부임해 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어떤 그런 공단의 비전 미션을 이해시키고 직원들이 참여와 협업을 계속적으로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명확한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하고 교육 훈련을 제공해서 최소한 어떤 그런 지속적인 어떤 평가가 좋을 수 있도록 그 결과는 국민의 어떤 복리 증진, 공공 서비스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우선이고요. 제일 우선이고 어쨌든 간에 이사장 공단에서 제일 수장이시잖아요. 이사장께서 일단 요즘에 공단이 많이 시끄러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명권자가 청장님이십니다. 청장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사장께서 조용하고 시끄럽지 않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다음 부부총장께서 나와주십시오. 네, 부구청장 윤보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네. 부부총장께서는 강북구로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일 날 받았고요. 지금 한 3달 조금. 7월 1일. 오늘이 10월 10일이니까 딱 100일째 되는 날이네요. 네, 그까지는 제가 못 헤아렸습니다.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뭐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 의원은 강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도 청장님이 잘 보좌하고 강북 발전과 오직 주민만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 내 사무실 이전이 있습니다. 청사 바로 앞 우성 빌딩의 2개과 그리고 강북구청 사거리 코스타타워 빌딩의 환경과, 일자리 청년과, 생활체육과 이렇게 3개과가 입주해 있습니다. 방금 말한 3개과가 입주해 있는 코스타타워 빌딩에 한 달 세금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코스타 타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자리 청년과 그다음에 생활체육과, 환경과 3개과가 있고요. 보증금은 지금 1억 5천 정도 잡혀 있고 임대료는 월 1,210만 원, 관리비가 전기세 등 포함해서 한 68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 달에 약 2천만 원 가까이 매달 세금이 투입되는 빌딩에 100일 정도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많은 주민분들과 직원분들이 불편을 느꼈는데요. 사전 조사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신청사를 지으면 저희들 그 청사 자체를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강북구가 좀 다른 데보다 좀 열악하다는 생각은 좀 드는 게요. 사실 청사 전체를 옮길 만한 장소가 마땅치는 않습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그 담당 부서에서 청사를 구할 때 여기저기 아마 고민한 것 같고요.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청사와 가까운 데를 구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건물 문제는 아마 전반적인 노후화가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그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계속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부구청장. 승강기 문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고 나서 몇 년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승강기를 교체해야 되나 이런 게 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앞으로 계속 사무실 이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꼼꼼히 이렇게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벌어진 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임대료하고 관리비도 정상 운행하기 전까지는 깎았어야 하는데 매월 꼬박꼬박 입금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아마 그게 뭐 일반 개인 간 거래도 마찬가지이지만 아마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는 시 주위에 있는 그 빌딩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또 빌딩들 중에는 그러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공실에서 거의 프로모션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는 그런 부분은 좀 없었어. 저도 좀 볼 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부구청장. 예. 제 생각은 틀립니다. 본 의원은 내 돈이 아니고 세금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에 충분히 깎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구청과 코스타타워 빌딩 임대차 계약서 제5조 1항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기가 또 찹니다. 이게 모든 게 세금이 강북구 주민들의 피눈물 나는 세금입니다. 행정을 다루면서 이런 기본적인 계약서 검토도 안 했다는 것은 세금이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다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환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이동 319번지 도로관리과에서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 달 임대료 얼마 주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는 보증금 2천에 월 임대료가 330만 원 정도 됩니다. 5년 계약이죠? 그게 지금 2020년부터 계약을 했어요. 연도 9월 30일까지. 내년도죠, 계약. 내년도. 그러니까 1년에 한 4천만 원 가까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5년이면 2억 원입니다. 이것도 결국 세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땅이 부족한 강북구에서는 이런 땅은 꼭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근무하셔서 방법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들이 뭐 이게 아마 그 제설 창고 이전 때문에 아마 이 부지가 쪽으로 이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지금 현장에 몇 번 가보면서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구청에서 위법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해서 일단 그 위법 부분은 빨리 제거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땅 하여튼 뭐 저도 의원님 생각대로 시에 있을 때 재산 부분에 좀 있어가지고 땅 매입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저희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땅 앞으로 쓸 수 있는 기대가 있는 그런 땅 관련해 가지고는 가능한 한 뭐 재산을 축적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다만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입하기에는 약간 좀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업을 지금 현재 제설 창고 이전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빨리 뭐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서울시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강북구에 이익될 수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